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까지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뭘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네, 이거 설명하려고 과자를 갖고 왔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따 나올 거예요. 이따.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반도체 관련 뭐 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주제를 뽑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 지금 반도체주 급락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 비중이 사상 최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옆집 앞집이 갖고 있을 정도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이 돼 버려서 근데 지금 굉장히 뭐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형주고 중소형주 하시는 분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갖고 있으신 분이 워낙에 많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아니, 소장님께서는 네. 이렇게 설명도 잘해주시는데 이제 시청자분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어제 뭐 오랜만에 댓글도 읽어봤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호응해 주시는 분도 있고 불만 사항도 많은데 그게 모두 만족시켜 드리기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짧은 시간에 네. 모든 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앵커님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 이해하셔야 될 게 제가 이거를 뭐 미리 막 일주일 동안 저희가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앵커님은 지금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요 코너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주기 때문에 그거를 기존에 파악하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적을 해도 됩니다.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굿모닝 에잇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늘 좀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또 디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가 바로 이 디램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디램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자 이제 조금 약간의 개념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일단은 네. 전 세계 그냥 통틀어서 모든 반도체를 통틀어서 인텔이라는 업체랑 삼성전자가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근데 인텔과 삼성전자는 IDM이라고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계해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마케팅까지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데 인텔과 삼성전자의 커다란 차이점은 뭔가요? 인텔은 뭘로 컸죠? 옛날에 홈쇼핑에서 PC 팔 때 쇼호스트들이 설명할 때 맨날 스펙이 뭐였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컴퓨터 가져왔습니다. 자, 인텔의 뭐뭐 CPU. 인텔은 CPU, 컴퓨터의 두뇌, 그걸로 컸잖아요. 컴퓨터의 두뇌는 뭐죠?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가 인텔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죠. 메모리 반도체에는 쌍벽이 있잖아요. D램과 낸드 플래시. D램은 휘발성이에요. D램은 우리가 컴퓨터 전원을 끄면 다 날아가요, 정보가. 근데 낸드 플래시는 컴퓨터 전원을 꺼도 남아 있어요. 그 낸드 플래시는 어디 탑재되어 있냐면 SSD라는 데 안에 탑재되어 있어요. 옛날에 컴퓨터의 스펙은 다 뭐였죠? 아까 말했죠. 자, 인텔의 CPU가 장착되어 있고요. 몇 기가의 하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죠? 하드에 우리가 뭐 사진도 넣고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SSD로 다 대체되고 있어요. 그 SSD 안에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과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반도체의 두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텔의 CPU는 두뇌에 해당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쪽의 최강자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3위는 TSMC예요. TSMC는 갑자기 어디서 등장했냐면 TSMC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아니에요.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큰 애인데 메모리 반도체 쪽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인텔이라던가 삼성전자가 자체 공장을 갖고 그냥 대량으로 똑같은 거를 찍어내는 데서 유리한 것이었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니까 뭐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요. 필요한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5G, 6G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과자로 얘기할게요. 뭐 새우깡, 무슨 꽃게랑 무슨 버터링 쿠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면 라인을 다 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우깡 만드는 라인 만들어야 되지, 꽃게랑 만들어야 되지, 버터링 만들어야 되지. 그 공장을 다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외주를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큰 게 뭐죠? 크게 두 개가 팹리스랑 파운드리예요. 팹리스는 팹리스, 공장이 없다. 설계만 하는 회사. 여기에 1등은 누굴까요? 퀄컴이에요. 우리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시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아니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인텔의 CPU, 그 컴퓨터의 CPU에 해당되는 게 이 모바일에서는 AP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그러니까 북미향, 미국 거에는 구글의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 탑재가 많이 되고 우리나라 거는 삼성의 엑시노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아직까지도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훨씬 더 좋은데 왜 우리나라 거에는 엑시노스를 탑재해가지고 이 성능이 특히나 게임, 모바일 게임, 크래프톤 그거 배틀그라운드 즐기시는 분들이 그래픽이 딸린다고 하세요. 엑시노스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퀄컴이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완전 위탁 생산해 주는 거. 거기에 최강자가 TSMC죠. TSMC는 파운드리 그거 하나만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3위에 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4위에 있는데 4위에 있어요. 전체 반도체에서는. 그럼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겠죠. SK 하이닉스는. 왜냐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매출의 94%가 메모리 반도체예요. 얘네는 비메모리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삼성전자조차도 전체 반도체 중에 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강자예요. 이제야 삼성전자가 조금 비메모리 반도체를 쪽 해보겠다고 뛰어드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아까 뭐였어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두 축, 팹리스의 퀄컴과 그리고 그 파운드리의 TSMC. 여기서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도전하는 게 삼성의 엑시노스고 TSMC의 파운드리에 도전하는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잖아요. 여기 두 개를 두들기고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뭐냐? 그게 안 되니까 오로지 메모리 반도체 쪽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 효율성 높여가지고 틈바구니 속에서 그 돌파를 시키냐? 그럼 이제 이런 어떤 그 걸개는 이해하셨죠?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 얘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있다고 했잖아요.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42%, SK 하이닉스 29, 마이크론 23. 그냥 3강 체제예요. 완전 3강 체제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D램은. 끝났고 낸드 플래시는 약간 달라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많아요. 삼성전자 33. 그래도 압도적이죠. 삼성전자. 키옥시아, 옛날에 일본 도시바에 있던 사업부가 분사한 거예요. 키옥시아 18.7,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14.7,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12.3이 나오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또 등장해요. 11.1. 그리고 인텔이 7.5예요. 근데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합치면 19%로 2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은 지금 뭐예요? 인텔은 낸드, 메모리 쪽 내주고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약간 인텔의 CPU가 지금 2등을 하는 AMD의 CPU나 GPU에 약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비메모리 쪽에 좀 주력을 하려나 봐요. 그리고 이제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점유율을 보니까 삼성전자 42, 삼성전자 33이잖아요. 메모리에서 압도적이죠, 삼성전자.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뭐냐? 여기서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 2위로 올라간다. 요건 좋죠. 요건 좋아요. 그리고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껴있죠, 지금. 껴있어요. 여기서 그럼 SK 하이닉스는 뭘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를 이기던가 마이크론이 지금 쫓아오는 거를 떨궈내던가 해야 그걸 부각시켜줘야지 주가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두 개로 압축이 됐죠. SK 하이닉스 얘기는. 그럼 D램만 얘기해 볼게요. 약간 중간 조금 더 얘기하고 끊어주세요. 지금 할 얘기가 많아서 일단은. 네, 그러면은 저희 그 얘기부터 해보죠. 네. D램에 대한 우려가 워낙 많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우려인지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뉴스가 나와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네네네. 수요가 낮춰질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하기 힘들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D램 세대 교체가 이제 앞에 왔기 때문에 그거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컴퓨터나 모바일에 탑재되는 D램은 D램이 DDR 지금 4 시대예요. DDR4 시대예요. 네, 이제 DDR은 5로 더블 가나요? 데이트 레이트라는 약자인데 네. 이게 DDR5로 간다 이거죠. 이제는. DDR5로 가면 뭐가 좋냐면 이제 이 D램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D램 가격이. 그리고 DDR4보다 DDR5 D램은 칩의 크기가 커요.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 이 피자를 안 갖고 왔으면 모르는데 피자 도우에다가 토핑 올리는 작업이 반도체 공정이라고 했잖아요. 피자 도우에 똑같은 피자 도우인데 거기 피자 조각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판에서 만들 수 있는 피자 조각이 덜 나오겠죠. DDR5는. 그러면은 이게 왜 좋냐면 덜 나오니까 더 비싸게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각이 몇 개 없으니까.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DDR5 시대로 가기 때문에 D램의 미래가 밝다. 이제 투자해야 된다. 근데 이게 D램이 DDR3에서 DDR5, 그러니까 한 단계 세대를 교체할 때 정착이 되려면 4, 5년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DDR5가 지금 당장 들어가고 DDR4를 다 대체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상용화가 돼서 정착을 하려면 4, 5년이 걸려요. 그런 시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D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면서 D램 고점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컴퓨터 수요나 이런 게 컴퓨터 업체에서 다 재고를 쌓아서 D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이 돼도 뭐 안 오를 거다. 이러시는 분들이 그거를 주장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DDR5로 가기 전에 D램하고 낸드 플래시에서 어떤 기술력으로 돌파를 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DDR5로 가서 뭐 단가가 높아지고 뭐 공급사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입김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그게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4, 5년 동안은 뭘 해야겠어요? DDR5에서 최대한 기술력을 보여줘서 원가 절감을 시켜야 되는 게 그게 더 빠르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기술의 현재 뭐 진전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3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에요. D램, 낸드 플래시 다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메모리 반도체 3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에요. 3명이에요. 3명의 경쟁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진짜 실력 경쟁과 약간의 언플 있죠. 언론 플레이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오늘 주제는 들어오지 않지만 걔는 비메모리 강자여서 근데 인텔이 갑자기 우리 뭐 나노 경쟁 들어보셨죠? 나노 무슨 TSMC나 삼성전자가 맨날 뭐 10억 분의 1짜리 머리카락보다 얇은 보이지도 않는 그 경쟁해서 뭐 3나노니 2나노니 한다. 근데 갑자기 이제 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인텔이 느닷없이 야 우리는 1.8A, 2.0A 이 기술로 반도체를 만들었다. 걔네가 주장하는 게 옹스트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1.8A, 2.0A 인텔에서 말하는 그게 그냥 이 지금 삼성전자나 TSMC가 말하는 2나노, 3나노예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해봤어요.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 우리 리터로 표현하잖아요. 야 내가 주유소 갔는데 리터당 1,400원이더라.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오더니 야 내가 옆에 갔는데 더 고품질의 휘발유가 있는데 1갤런당 1,300원이던데? 더 좋은데 더 싸네?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느닷없이 단위를 바꿔서 말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려 버린 거예요. 갤런이 무슨 단위였지? 순간 약간 그런 언론 플레이가 섞여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마이크론이 지금 뭘 내놨냐면 1알파 나노미터 LP DDR4X D램 대규모 양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얘네도 약간 숨겼어요. 약간 변형을 시켰어. 1알파 나노 D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말하는 14나노 D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비슷한데 약간 명칭을 바꿔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약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묘하게 이제 네. 뭐 물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업계에서는 그 작은 차이가 또 큰 기술력의 차이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기술력이 맞으면 다행인데 이거를 바꾸는 이 목적이 그게 만약에 약간 혼란스럽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은 그거는 약간 자기 실력을 조금 좀 그거죠. 뻥튀기 하려는 걸 수도 있죠. 소장님의 개인 의견이신 거죠, 이거는? 아니요. 그런 언론의 기사가 다 있어요. 한쪽의 의견이 그런 게 있고 얘네들이 단위를 갑자기 바꾸는 것이 의심스럽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자, D램에서는 14나노 D램. 아까 말했죠. 마이크론의 1알파 나노 D램이라고 지금 최근에 나온 DDR4 D램이 이게 최고 기술이에요. 14나노가. 근데 삼성전자랑 TSMC가 경쟁한다는 거기서 언론의 기사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 본 숫자는 몇이에요? 막 2나노, 3나노잖아요. 여기서 무슨 엄청난 차이가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2나노, 3나노짜리 경쟁하고 있는데 D램에서는 이제 14나노, 15, 16 이거예요. 16, 15, 14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더 초미세 공정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었다는 거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 쪽도 이제 점점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D램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보니 성능이 훨씬 높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네이버라던가 뭐 지금 구글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엄청 세우잖아요. 옛날보다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더 좋은 D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D램도 예전보다 더 이 나노가 뭐냐면 결국 그 칩 안에 막 그 회로가 그려져 있죠. 이걸 누가 더 얇게 그 조그만 그 크기 안에서 더 얇게 누가 더 좁게 그리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D램에서는 이제 14나노예요. 여기서 이거예요.
이게 너무 경쟁이 심해서 서로 막 이게 피 튀기고 막 아까 막 그것도 단위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경쟁이 너무 뜨거웠고 그리고 보안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10나노 후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나노 후반이 10나노가 아니라 지금 말했잖아요. 원래 D램은 지금 16, 15 이제 최신 기술이 14나노예요. 10나노 후반 제품은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인데 X, Y, Z 다음에 A, B, C로 나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어떤 암묵적인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1X가 1세대고 1Y가 2세대고 1Z가 3세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Z, 3세대 요 D램이 15, 16 나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던. 근데 바로 이제 1A, 4세대 1A D램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14나노 제품인데 마이크론에서는 그거를 1알파 나노라고 이름을 바꿔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냥 4세대 D램이에요. 4세대 D램 1A 제품을 우리가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이걸 박은 거예요. 이걸 박은 거예요. 그 다음에 D램은 그렇게 됐고 낸드 플래시는 뭐냐면 그거예요. 176단짜리를 내놨어요. 마이크론이 176단짜리 3D 낸드 기반 SSD 신제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건물로 생각해서 건물. 176층짜리 건물을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걸 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올해 말까지 176단을 만들겠다. 삼성전자도.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게 뭐냐면 단수가 건물 층수예요. 뭐 그래서 128, 256, 뭐 176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거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은 면적에 누가 높은 층수를 쌓느냐의 게임이잖아요. 낸드 플래시는. 네. 근데 이 지금 마이크론이 176단을 최초로 내세웠는데 그리고 그 전에 128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8층 건물을 쌓는데 얘네는 어떻게 쌓았냐면 128을 두 개로 나누면 몇이죠? 64죠. 64예요. 여기서 얘는 더블 스택이라는 기술을 썼어요. 어떤 기업이 더블 스택이?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원래부터 모든 단수에 다 더블 스택, 구멍을 두 개 뚫는 기술을 쓴 거예요. 자, 이 버터링 쿠키에다가 이 구멍을 왜 뚫냐면 여기 전기가 흐르게 회로를 연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64를 쌓은 다음에 64층짜리를 쌓은 다음에 위에다 64층을 또 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28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걸 두 개를 쌓아서 128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그러니까 쌓았다. 63빌딩 생각해보세요. 63빌딩 지을 때 네, 32층 쌓고 32층 쌓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63층을 한 번에 쌓는 게 어렵겠어요? 충분한 이해가 됐을 것 같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옮겨가 보죠. 그래서 어쨌든 176단짜리 쌓았는데 84층을 쌓은 거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근데 삼성전자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176단짜리 최고 단수를 쌓았으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은 어떻게 나가는지 아시겠죠? 지금 아까 전에 D램 시장 점유율 마이크론 3위죠. 근데 얘네는 무슨 플레이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차세대 4세대 D램을 걔네 말로는 1알파 나노 이 D램을 우리는 최초로 내놨다. 거기다가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를 쓰지 않고 우린 DUV 옛날 장비를 써서 이걸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린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세계 최초로 176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의 위기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러고 있죠. 정말 그게 포커페이스인지 아니면 그 삼성전자의 말대로 우리는 TSMC랑 비메모리 반도체 쪽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기술력을 지금 하면은 바로 너네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128단을 어떻게 쌓았냐면 128층을 한 번에 올렸어요. 구멍을 하나 뚫려가지고. 야, 봐봐. 너네는 두 번 뚫어가 구멍 두 개 뚫어서 합쳐가지고 176 나누면 몇인가요? 176을 88, 88로 쌓았잖아요. 근데 우린 128을 하나로 쌓았다. 그럼 너네가 두 번 뚫은 기술로 우리가 쌓으면 너 몇 단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128, 128. 우린 256 쌓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당장 256 쌓을 수 있는데? 너네가 왜 176 가지고 뻐기고 있지? 이러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D램에선 그럼 뭐냐? 아, 그래, 좋아. 너네 4세대 D램 너네 먼저 양산 시작한 거 인정하겠어. SK 하이닉스랑 우리 삼성전자는 연말이 돼야 이제서야 4세대 D램을 하는데 네. 문제는 너네는 EUV 장비 안 썼잖아. 너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EUV 장비 안 쓰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죠.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가 왜 필요하냐면 극자외선 장비라고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근데 그 전에 DUV는 심자외선이라고 DB야. DB 들어갔어. 딥.
심자에서인데 뭐가 차이냐면 이걸로 얘기할게요. 심자에서는 요거예요. 길게 잡아가지고 2대1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길게 잡고 써보세요. 이게 물론 빗으로 쏘는 거지만 이게 빗이라고 생각하세요. 2대1을 이 멀리서 써보세요. 이걸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이 장인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중국 장인이 글씨 잘 쓴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2대1을 이렇게 쓰면 이상하게 써지겠죠. 여러 번 써야겠죠. 자, 근데 극자에서는 뭐냐? 파장이 짧아요. 이게 가까이 잡고 써요. 2대1을 써보세요. 한 번에 정확히 쓰겠죠. 글씨 완전 못 쓰는 사람 아닌 이상.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DUV, 심자해선을 했을 경우에는 14번을 써야 돼. 2대1을 정확히 쓰려면 14번을. 근데 이렇게 잡고 쓰면은 한 번만에 돼요. 1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네덜란드 ASM에 가서 EUV 장비 구하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이 그렇게 내놨지만 우리는 EUV 장비를 이제 탑재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EUV 장비를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장점은 그거예요. EUV 장비를 탑재해서 차세대 D램을 지금 만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아무리 지금 선점해갖고 내가 세계 최초로 내놨다 이래봐야 실용성 면에서는 EUV가 낫다 이거죠. 아까 말했죠. 14번을 더 써야 돼요, 걔네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 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EUV 장비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희 좀 시간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신일섭 소장님과 함께 이 D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짚고 왔습니다. 내일은 어떤 걸 준비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일단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반전의 트리거가 뭔가 그 얘기를 못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간단히 얘기했는데 내일 간단히 그걸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또 다른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한번 알겠습니다. 다루고 그러면은 내일은 SK 하이닉스 주가의 트리거가 될 만한 부분을 짚고 삼성전자까지 짚겠다 이 말씀이신 일단 거죠?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SK 하이닉스 신규 매수 절대 금지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신일섭 소장님께서는 SK 하이닉스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신 소장의 시그널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